고등학교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학교 측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공사화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내년 2월 전북으로 이전합니다. 전라북도는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무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회 준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의 한 고등학교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왔습니다. 놀란 학생들은 점심을 굶기도 했습니다. 단체 급식 위생 관리에 구멍이 뚫린 건데 교육당국이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 1000여 명이 급식을 하는 전주의 한 고등학교. 지난 20일 점심 한 학생이 먹던 잡곡밥 안에서 엄지손톱만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말라 죽어 납작한 상태였지만 개구리의 형체가 육안으로 보였습니다. 학생들이 크게 놀라면서 소란이 빚어졌고 일부 학생들은 비위가 상해 급식을 거르기도 했습니다. 그거 버섯인 줄 알고 뒤적거리다가 보니까 개구리여가지고 직접 밥에서 나온 애는 그렇게 막 소리 안 들렸는데 옆에 있던 애가 엄청 깜짝 놀라가지고 소리 엄청 들렸어요.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학부모들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통신문을 발송했습니다. 도교육청도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학교 측과 전북교육청은 납품받은 혼합곡물 포장용기 속에 개구리 사체가 들어가 있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죽은 개구리가 혼합곡물과 뒤섞여 있다 보니 조리 과정에서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마지막 최종 제가 취사하는 제 학교에서 집에 밥 하듯이 일일이 좀 봤으면 또 발견이 됐을 텐데 그게 좀 죄송하죠. 일부 학부모들은 평소에도 학교 급식에서 이물질이 종종 발견됐다며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안에서 뭐 철수세미도 나오고 반찬에서 어제 먹었던 반찬하고 김치하고 섞여져 있는 것도 보고. 위생에 특히 취약한 여름철. 급식에서 나온 죽은 개구리로 학교 급식의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요즘 영남권 신공항 건설 논란이 뜨겁습니다. 항공우지 전북에는 소외감을 줄 수도 있지만 검토 단계의 새만금 신공항 개발에 참고할 교훈도 적지 않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발표된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포함된 새만금 국제공항. 수요와 사업 시기 등을 분석하는 사전 타당성 조사가 올해 하반기에 착수되지만 언제 착공될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규모는 무려 4조 4천억 원을 들여 확장하기로 한 김해 국제공항과 견주기 힘들 정도. 하지만 도내 항공 여객 수요가 오는 2030년 400만 명에 이르는 만큼 정부의 집중 투자만 뒤따른다면 조기 착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새만금의 개발을 위해서는 신공항뿐만 아니라 여러 SOC 기반 시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현재 예측되는 새만금의 항공 수요도 공항이 개항되면 한중 경협단지 활성화를 통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로 상승 효과가 있는 거죠. 새만금 지역 성공을 위해서 공항이 필요한 것이고 수요도 새만금 지역이 성공한다면 수요가 또 그것 때문에 추가되고. 하지만 이번 영남 신공항 유치전에서 봤듯 공항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지역 간 갈등은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군산과 김제는 신공항 입지가 거론될 때마다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자칫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치단체가 제대로 대응 못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다 국가가 뺏어가는 결론들밖에 날 수가 없어요. 이제 막 검토 단계인 새만금 국제 신공항. 전라북도의 계획대로 오는 2020년 조기 착공을 위해서는 충분한 논리 개발과 정치권의 공조가 최우선 필요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공사와 논란이 해소되면서 이제 이전 효과 극대화 방안이 관건입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2월 이전하는 기금운용본부 신청사 공정률은 70%로 매우 순조롭습니다. 지상 8층에 연면적이 18,000제곱미터에 이르지만 개청도 하기 전에 벌써 공간이 좁지 않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해마다 빠르게 성장하면서
기금 운영 인력도 2, 3년 새 수십 명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43년이면 기금 운영 인력이 현재 도청 직원과 비슷한 수준인 2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인근의 땅 3만 6천 제곱미터를 추가 매입하는 등 공간 확보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무공간이 일부 부족해가지고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부지 매입을 현재 정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디까지 성장할지 가늠하기조차 쉽지 않은 글로벌 금융계의 슈퍼갑인 기금본부 이전에 전라북도도 바빠졌습니다. 전북은 지역의 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기 위한 첫걸음으로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금융산업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위원회는 은행과 증권사 등 국내외 금융기관 투자 유치와 금융타운의 조성, 그리고 금융종합대학 같은 전문인력 양성의 자문과 심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기금운용본부와 연계된 기금운용부의 자산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자산운용사들이 모여서 클러스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금융타운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연금공단 기금본부와 전라북도가 긴밀한 협조로 상생을 모색해 서해안 금융도시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무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오늘로 꼭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북을 세계 태권도 성지로 자리매김할 대회 준비가 본격화했습니다. 유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쾌한 음악에 맞춘 절도 있는 동작에서 기품이 느껴집니다. 바닥을 박차고 오른 공중돌기에 조각난 송판, 보는 눈을 의심케 합니다. 2017 무주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학생 시범단이 붐 조성을 위한 홍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전라북도 도내에서 먼저 달궈져야 전 세계인이 태권도 무주라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거지만 그 성공적인 개최는 여러분들의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대회 조직위원회가 꾸려졌고 9월까지는 자원봉사자 모집도 마무리됩니다. 내년 6월 22일 개막하는 무주 대회는 전 세계 206개 회원국 모두가 참여하는 사상 첫 대회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 세계 8천만 태권도인들의 축제로 전북을 세계 태권도의 성지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이후 20년 만에 국제 규모의 스포츠 대회는 전라북도에 200억 원이 넘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줄 거라는 분석입니다. 조직위원회는 이를 위해 전북의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세계 태권도 제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미있는 요소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세계 선수권 대회가 경기뿐만이 아니고 축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주 태권도 선수권 대회는 대회 장소 접근성이 떨어져 숙박과 교통 문제 해결이 최대 현안입니다. 조직위원회는 도민들의 참여 속에 남은 1년 동안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연계해 성공 개최에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장마의 영향권에 든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도 장마 전선이 남해안 쪽에 머물면서 예상과는 달리 5mm 안팎의 적은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 비는 대부분 그쳤으며 전주기상지청은 장마가 내일까지는 소강 상태를 이어가다 금요일인 모레 20에서 60mm의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익산시 의회는 춘포면과 500m 거리인 전주 도도동으로 이전하는 전주 항공대 이전으로 익산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직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정헌율 익산시장도 지난 7일 전주시청을 방문해 항공대 이전에 깊은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완주군은 예비군 훈련장이 있는 전주대대의 봉동 이전을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일방적인 전주대대 이전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담은 공문을 국방부와 3호사단 106연대 전주시에 발송했습니다. 완주군민 300여 명은 내일 오전 전주시청 광장에서 전주대대 이전 반대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지역방송의 제작 여건이 악화되는 등 위기감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20대 국회도 지역방송 활성화에는 여야 없이 모두 한 목소리였습니다. 보도에 청주 MBC 김영일 기자입니다.
지역 MBC를 비롯한 40개 지역 방송사의 지난 2014년 광고 매출은 3,800억 원, 3년 전보다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전체 매출은 10% 감소했고 인력도 8.4%나 감축해야 했습니다. 올해 지역 방송에 지원된 예산은 40억 원 수준으로 지난해 23억 원보다 늘었지만 100억여 원이 지원되는 지역 신문과 비교하면 턱없이 모자랍니다. 많은 방송 채널과 경쟁하고 그 과정에서 시청자가 줄어들고 수입은 줄고 비용은 늘어나는 이런 구조 속에서 지역 방송의 경영 구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역 방송의 경영난은 제작 여건 하락, 다시 지역 문화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지역 방송 발전 지원 특별법의 현실적인 개정과 지역 방송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지역 경제도 살리고 또 문화 콘텐츠도 더욱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방송 특별법이 이번에 개정이 돼서 지역성, 다양성 강화라는 고유한 기능은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대 국회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지역방송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조례 제정과 지역방송인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해법으로 제시됐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정읍시의회가 지난 15일 전주 화약일에 동학농민운동 법정 기념일 제정에 반대하는 건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고창군 의회도 어제 무장기포일을 기념일로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지역 유족회와 계승사업회의 반대 성명도 잇따르고 있어 전주 화약일로 가닥을 잡은 문화관광부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립으로 승격한 익산 미륵사지 유물 전시관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전시 관람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시관은 올 상반기에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사리장엄 등 1,400여 점의 위탁 문화재를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인수하고 상설 전시실 개설과 함께 관람 환경도 개선할 방침인데 국립익산박물관 건립 사업은 오는 2020년 완공 예정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농식품부가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을 명목으로 직선제인 중앙회장을 간선제로 바꾸고 운영에 관여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농협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협동조합 정신에 위배된다며 규탄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버스 지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 돈을 횡령한 신성여객 경영진을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회사 운영자금 11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신성여객 대표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모 농협조합장 65살 김모 씨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과거 조합장 재직 시절 농협 빚을 다 갚았다는 취지의 허위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주시가 빗물 이용시설 설치 지원 대상 15곳을 선정했습니다. 전주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등은 저류 용량 2톤 이상이면 500만 원 이내에서 시설비의 90%를 지원하고 학교는 시설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3천만 원 이상의 투자 사업이나 2천만 원 이상인 행사성 사업 65개에 대해 민간 전문가의 평가를 받기로 했습니다. 평가 결과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서 20% 이상 삭감하고 통합 또는 축소한다는 방침입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국민의당 도의원들은 하반기 의장단을 싹쓸이한 더불어민주당에 협치를 파기한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당 도의원들은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국회의원과 전라북도가 지역 발전을 위해 3당 협치에 나선 엄중한 시기에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감투 싸움에 빠져 일하는 의회를 포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